네, 오늘 신일섭 위원님과 처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큰 몫을 한 게 이제 AI 구매 전환으로 주도가 된 점입니다. 기사에서 추천 검색 기술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소비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준 걸까요? 근데 이 소비 확대에 큰 영향을 근본적으로 줬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하죠. 근데 시니어 분들이 이런 거를 적용해서 평상시에 소비 습관을 바꿀 정도인가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없고요. 일단 월마트가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잖아요. 코스트코는 주춤거리고 있는데 네. 지금 월마트의 지금 그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에요. 이게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할 수 있는 월마트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때문에 관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가격 정가를 안 시키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근본 원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파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름이 귀엽네요. 스파키라는 네. 이 AI 저기가 있어요. 쇼핑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월마트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뭐 두각을 나타낸다 해서 월마트가 또 그 나스닥 이전 상장까지 결정했거든요. 지금 월마트는 더 이상 마트 주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도미노 피자가 급등을 했듯이 도미노 피자가 피자가 많이 팔려서 그냥 급등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AI 도입에 따른 그 가치였죠. 월마트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섹터에 국한되는 이런 사회가 아닌 것이죠. 융복합 시대 사회고요. 인문계라고 해서 뭐 공대 부분을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다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파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 도입 테스트를 지금 9월 달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광고까지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특히 젠지 세대들은 쇼핑을 어떻게 하냐면 AI 챗봇이랑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네. 그 채팅창에서 자연스럽게 구매 링크로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아직도 시니어 분들은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가서 대파 한 단을 실어 오고 양파 망을 들고 오고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그분들이 손자가 AI 한다고 해가지고 야 나도 AI 챗봇 좀 배워. 물론 요즘에 AI 챗봇 많이 배우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쇼핑을 갑자기 AI 챗봇한테 해가지고 그게 5, 60년 살아온 그 인생의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나스닥 이전 상장에 대한 월마트의 밸류 업그레이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뭐 인공지능 신에 대한 어떤 그 비전에 대한 가치지 지금 월마트의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월마트를 이제 조금 넓혀보면은 결국 미국 소비 시장이 되겠죠. 월마트가 대표적이니까. 이 지금 뭐 뉴스 봤더니 세 군데 자료 보통 따오더라고요. 어도비 거 따오고 마스터카드 거 따오고 세일스포스 거 따오는데 이게 대부분 돈을 비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다 어뷰징 기사들이거든요. 제가 뭐 원본을 확보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도비에서 나온 보고서 기준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유통업체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대비 805% 급증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소비 확대에 얼마나 저기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었다지 트래픽이 구매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얼마가 이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트렌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트렌드가 정말 소비 습관으로 굳어져서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런 식으로 월마트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 발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저렇게 기사로 나올 때 그 내용이 있겠죠. 지금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스파키라는 게 뭐 지금 초기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이 굉장히 호응을 좋게 얻고 있다. 이것까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스파키를 이용해서 정말 전 연령대 소비자층이 이 구매를 해가지고 월마트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나오고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 그거는 AI 챗봇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로 굳어진다. 이게 확인이 되겠죠.
네, 트래픽이 늘어난 건 맞지만 소비 확대에 정확한 영향을 줬는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가 확실히 증가를 하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 효과, 실제 수요 증가 중에 좀 어떤 쪽으로 영향이 가장 많이 갈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대부분 세 개의 시장 조사 기관을 따왔다고 했는데 마스터카드는 카드 사니까 자기의 빅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카드 결제돼요. 그거에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보고서 내놓은 것 같고 지금 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잘 알기로는 어도비는 지금 원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PDF 많이 이용하시는. 근데 여기서도 매년 이런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세일스포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도비랑 마스터카드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전부 다 뭐 전년 대비 뭐가 얼마나 늘었으며 온라인 쪽이 확 늘었다 오프라인에 비해 이런 비슷한 내용의 결과 분석 보고서였어요. 근데 세일스포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약간 달랐거든요. 세일스포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제 소비자의 구매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P 곱하기 Q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세일스포스 제외하고 두 기관은 Q가 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지금 세일스포스는 P가 늘었다.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3 곱하기 2던 2 곱하기 3이던 결과가 6으로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이 틀리잖아요. 가격이 올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월마트 얘기도 했지만 처음에 가격표 달려고 하다가 월마트 CEO한테 전화했다며요. 트럼프가 가격표 다는 게 무슨 행위냐. 네네. 그래서 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월마트도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소비자 가격에 만약 전가를 시켰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줄었어도 최종 결과값이 늘어날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두 개를 팔았지만 한 개당 가격이 올라서 최종 값어치가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세일스포스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평균 가격이 7%가 올랐다네요. 7%가 올랐는데 주문량은 오히려 1% 감소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액이 늘고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면 결국 그거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마진폭을 축소해서는 우리 기업에 이익이 안 나겠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다 가격에다 전가를 시켰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최종 결과값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1% 감소한 게 선방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1% 감소한 게 이 지금 계속되는 소비 악화의 어떤 초반의 시작이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중국에는 저기도 있고 광군제도 있고 지금 우리 연말로 가면 크리스마스 시즌 있고 사이버 먼데이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자료를 종합해 봐야겠죠. 이 지금 요 나온 것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나온 내용이고 다른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가격이 올랐는데 P가 올랐는데 네. Q까지 올라가면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죠?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던가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이 비슷한데 소비자들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금이 모든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 상승률이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 부동산, 뭐 금, 비트코인 뭐 최근에 떨어지지만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1년 내내? 네. 그런 가격의 상승 때문에 임금이 계속 부진하면 임금 상승률이 부진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넘을 정도로 자산 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당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쪽에서 주장하는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 소비를 줄여서 미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 논리가 깨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날이 남았기 때문에 종합을 한 다음에 내년 연초에 나오는 그런 이 2025년도 말에 연말 소비 시즌의 종합 분석 보고서 요거를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코스트코의 향후 나올 3분기나 4분기 실적들 이런 것에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 게 가격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매출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많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연말하면 또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떤 시그널을 좀 미국 경제에 줄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전자기기들이 가격이 셉니다. 우리 아까 말했듯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은 칠면조를 먹고 칠면조에 여러 가지 야채 재료들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도 가보면 뭐 브로콜리는 그나마 비싸기도 하지만 다른 야채들 팽이버섯이나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얼마죠? 싼 데 가면 500원이에요. 500원이에요. 팽이버섯 이거 하나에. 애호박 비싸야 2,000원? 그런데 전자기기들 애플 하나에 아이폰 하나 사면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최신폰 사면.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가 규모가 큰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판매량이 전년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전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냐, 그 성장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어도비가 또 나온 건데, 지금 어제 어도비의 그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어뷰징해서 기사가 한 수백 개 쏟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온라인 소비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8,740억 원. 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어쨌든 간에 사이버 먼데이든 블랙 프라이데이든 뭐 추수감사절이든 광군제든 뭐 우리나라도 뭐 있잖아요. 뭐 올리브영 뭐 다이소 막 연말 세일들 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뭐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면은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그 상황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자, 그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갈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장기 시계열 그래프 같은 거를 같이 참조해서 봐야죠. 지금 왜냐면 어저께 나온 것들은 지금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그 며칠간의 그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에 녹여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파란색 선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고요. 여러분들 뭐 미국 시장 관심 있으신 분은 항상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실뢰지수와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진짜 설문조사를 돌려서 조사를 하는 대표적인 두 개 지수를 알고 계실 겁니다. 미시간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전화 많이 돌리고. 자, 근데 어쨌든 파란 선이 기울고 있는데 그 기점이 2020년입니다. 빨간색 선은 S&P 500이거든요. 자, 2020년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 네. 2009년부터 2019년 10년간은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 굳이 트럼프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전화 왔을 때 정말 악랄하게 평가하십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이 있죠. 향후 경기 상황을 최악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 영향이 있지만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 분들도 요런 이 팩트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할 거예요. S&P 500이 2020년 기점으로 올라가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2020년 기점으로 확 내려가는 이 상황은 트럼프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만의 설문조사로 모두 대변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런 것이 나왔다. 저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빈부격차 확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S&P 500을 2020년 코로나 때 그런 경기 침체를 당하고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비층들은 저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유일하게 좋게 나오는 층은 고소득층입니다. 여론조사가. 네. 왜냐하면 이 S&P 500을 들고 있고 금도 들고 있고 부동산도 들고 있고 코인도 들고 있는데 에브리띵 랠리라고 그동안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 아래층들은 왜 안 좋느냐? 바로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을 하게 되고 정부의 대출도 다 떨어지고 그럼 이제 가게를 꾸려갈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지수는 최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당연히 S&P 500이나 뭐 우리나라 국장 주식을 살 돈이 있었겠습니까? 보험도 깰 판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무슨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뭐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해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트렌드의 변화를 엿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저렇게 악화된 저런 층들,
저런 층들의 이 지금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약화가 된다면 이렇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사이버 먼데이 때 반짝한 게 연이어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고소득층의 소비만으로 저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저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K자라고 부르죠. 아까 전에 저희 그어놓은 선을 보시면은 K자가 돼요. 수직으로 2020년 코로나를 이제 그어놓고 양쪽에 S&P 500과 지금 이 그 파란색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벌어진 거를 그으면 저기 영문자 K가 딱 보이시죠. 네. 이걸 지금 K자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K가 우리가 뭐 킹을 얘기하는 거라서 좋은 의미가 있는 거로 지금 약간 고정관념 있잖아요. K자가 저도 좋거든요. 캡은 C지만 네. K가 킹이잖아요. 근데 네. 저 그래프로 보면 K가 좋지 않은 거예요. K라는 거는 어떤 기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가파르게 빈부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K자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게 나중에 큰 저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고소득층들의 소비에 기대고 있는데 고소득층들의 소비가 지금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자산 가격의 상승이에요. 만약에 자산이 예를 들어 AI 버블론을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분 얘기대로 뭐 마이클 버리 얘기대로 저기서 폭락이 온다. 그럼 고소득층마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K자가 완전 영문자가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고소득층을 대하고 나머지 층들의 소비 여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K자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저거를 보시면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뭐 이런 그 일주일간 뭐 한 달간 요런 그 데이터들을 저 장기 시계열간의 차트를 참조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반짝 효과에 그칠지 앞으로의 경제 지표도 좀 참고해 봐야겠습니다.